전쟁은 얼마나 더 갈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이 뭐 지금 하원에서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공화당 의원들 중에도 여러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러시아에게 함락되는 수준까지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원이 가긴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었죠. 오히려 러시아를 압박해서 휴전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지난번 기회였는데 미국의 그 국회에서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압박하고 천천히 압박하고 저쪽도 이제 끝내고 싶을 테니까 슬슬해야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병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기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로 나가거나 하긴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간에 또 소모전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시간이 진행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러시아의 국내 상황이 정치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러시아도 조금 좀 못 참을 때가 됐거든요. 최근에 푸틴이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만큼 급하니까 그런 액션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뭐 망명했던 전투기 조종사까지 주차장에서 살해되고 그거는 뭔가 내적으로 불안한 게 있다는 건데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러시아 대선도 있고요. 최근에 또 나발리의 의문의 죽음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 내적인 문제가 이 전쟁을 끝내거나 혹은 어떻게 전쟁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당장은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징조가 우리 생각보다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좀 잘못 생각한 것이 미국은 대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좀 점점 자국 중심주의로 되어가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원래 정책이 과거 공화당이 이제 어떤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깊게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것도 뭐 빨리 철수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쟁에도 안 할 수도 없고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됐던 것 같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뭔가 잘 밀어주면서 민주당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보기 싫으니까 계속 반대를 했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전선이 더 악화돼 가지고 잘못하면은 앞으로 더 소모전이 갈 수도 전쟁만 가지고 보면 결국 병사들만 소모되는 교착 상태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교착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당분간 계속 치고받는 상황이 계속 될까요? 사실 지금 러시아가 공세로 나간다고 하지만 처음 전쟁 났을 때부터 그렇지만 그 객관적인 전력을 갖고 이렇게 전쟁한다는 자체가 러시아에게는 이미 수치고 지난 우크라이나 군이 거의 이제 공격이 중단됐을 때 보급이 떨어졌는 상황에서도 사실 몇 달을 공세를 하면서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군대의 질적 능력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 정말 위험한 건데 이런 상태로 미국의 지원이 다시 온다는 가정하에서 러시아가 어떤 아직 푸틴의 힘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상황 하에서는 한 1년 가까이는 이런 교착 상태의 소모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들 어떤 것들이 가장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게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지금 어떤 원자재 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는 건데 이 전쟁은 어쨌든 2년 내로는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 국제 관계의 판도가 바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제를 계속 줄 것 같고 그 덕분에 시장이라든가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재편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를 이렇게 뭐 우리가 선진국, 후진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제3세계 또는 뭐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벨트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0세기 후반에 세계 사람들이 많이 낭만적이 됐어요. 이제 전쟁도 없을 것이고 세상은 훨씬 민주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이 정직한 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직하고 민주화된 세계와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세상은 함께 발전해 갈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가장 원초적이던 제국주의 시대부터 했어요. 그때 우리도 이제 제국주의 욕만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못되게 굴지만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잘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몇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반발도 겪고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제 이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진국들이 후진국에다가 소위 정의를 강요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신흥 어떤 독재 국가 이런 쪽은 뇌물 없이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거를 미국이나 영도 용납을 했어요. 자기네에서는 안 돼도 저런 나라랑 거래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근데 누군가 비판했죠. 너희가 제도를 이제 벗을 나쁘게 들이는 거다. 그래서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그 나라가 이쪽하고 거래를 안 해버리면서 오히려 재산 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크게 덕봤던 게 중국이 이제 금융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 또 러시아가 그때 에너지 하면서 전 세계가 뭐 이렇게 권위적인 국가와 비권위적이 나눈다면은 비권위적인 국가 간의 벨트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물주들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의 묶여버린다고 생각했더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 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이제 전 세계 분쟁이 나니까 미국이 완전 손을 못 쓰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힘을 한계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분쟁이 마구 터져 나오고 중국도 대만 압박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나서서 지금 겁을 주는 이렇게 돼서 이제 사실 미국을 주저앉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정의롭게 하면 쟤들이 어쨌든 이제 우리의 핸드폰도 써야 되고 뭐 우리의 기술도 받아야 되니까 말을 들으면서 변화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의 간의 결속이 더 강해진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분쟁이 터져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 집단 안보 체제가 무너지면서 지금 유럽에 벌써 국가 동맹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경제 벨트가 새로 재편돼야 되는 현상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지금 사실 더 큰 문제는 미국하고 사우디 문제, 미국 이란 문제도 나오지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나라들이 그들 간의 동맹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세계의 경제 흐름이 바꾸거나 원칙을 또 바꿔야 하는 정말 도덕적 비단을 무릅쓰고 원칙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할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쟁이 끝나도 이것이 재구성되는 물자와 경제와 에너지의 흐름이 재편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이고 전 세계 국방 비중이 높아지면서 또 그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향후 한 10년, 15년간은 재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볼 때 경제가 힘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성장이 멈추거나 원가 상승이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메커니즘이 끊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 건설도 만약에 건설이 아파트 신도시 건설로 되어 있다 건설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가 그것이 재건축 위주로 돈다거나 갑자기 또는 그게 없어졌을 때 건설에서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경제적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편 과정이 앞으로 10년 이상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